안녕하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2팀 학습공동체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 시 호봉 획정을 할 때 어려워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번 호봉 획정표 작성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봉 획정표는 원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서 법정 양식입니다. 그런데 원 양식은 한글 파일이에요. 지금 주무관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엑셀 파일은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정 양식은 한글 양식이라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 지금 주무관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호봉 획정표는 원래 초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래 사용했던 호봉 획정표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초등 교감님이 만드신 거예요. 편리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다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현재 호봉 획정표 요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호봉 획정표의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주무관님들께서 사용하시는 2021년도에 본청에서 제공한 호봉 획정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호봉 획정표는 제일 위에 보시면 자격 코드, 학력 코드를 집어넣게 되는데 빨간 글씨로 기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 코드는 97년 이후 보통 발령받으신 선생님들이 많죠. 요즘은. 그런데 저도 92년도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97년 이전에 발령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는 중간 발령이라고 합니다. 3월 1일자 발령, 4월 1일자 발령이 아니라 3월 15일자 발령, 4월 15일자 발령, 이렇게 중간 발령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 호봉을 정정할 때 그때 필요한 코드거든요. 그런데 왜 이 코드가 중요하냐면 그 옛날에 3월 15일자, 4월 15일자 중간 발령 받으신 분들도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한 달로 산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자 발령이나 3월 15일자 발령이나 똑같이 한 달 근무로 계산을 해줬던 거예요. 96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런데 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달라졌어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97년 이전에 발령받으셨던 분들 호봉을 정정할 일이 생긴다. 그럴 때는 요거를 1로 놓고 정정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대로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에 발령을 받으셨어도 한 달로 계산을 해줘요. 이 호봉 획정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그 주무관님들이 사용하시는 이렇게 생긴 호봉 획정표, 본청에서 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프로그램은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호봉 획정표를 혼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호봉 획정표의 장점은 임용 전 경력을 산정하실 때 시간 강사 경력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4가지의 그 기능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 경력을 편리하게 산정하시는 데에는 이 지금 사용하시는 호봉 획정표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6쪽에 교육공무원 부록 1번의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호봉을 획정할 때, 특히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이 경력 환산율표에 대한 예규가 대부분 업무에 많이 사용이 되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업무를 하실 거예요. 경력 환산율표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편람이라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을 공통적으로
보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공무원, 특히 교사들, 교원들을 위해서 요 경력 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가 별도로 마련이 됐어요. 교육부에서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가져온 이 경력 환산율표 예규는 2025년 4월 23일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6쪽에 1번 교원 경력을 환산을 할 때 교원 경력은 보통 정규 교원 경력이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100%, 18이라고 얘기하죠. 100%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주의할 내용은 인정 대상 경력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한 부분이 있죠. 단 소지한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100%가 아니라 80%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 교사를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명예퇴직을 하신 연령이 조금 많으신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 강사를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영어 교과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중등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영어 교과 교사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경력이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중등학교 영어 교사로 발령을 받을 때 이거는 80%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에 근무했었던 경력이다. 그것도 80%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이 다른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학교급이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80%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맨 밑에 마번에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이게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린이집 근무 경력, 특히 유치원 교사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발령을 받을 때 유치원에 근무를 했었냐,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산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인정 대상 경력이 유아교육법 22조에 따른 자격, 이 유아교육법 22조라는 것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 그러니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을 때 100%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따서 유치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럴 때는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냐 개인 사립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다 50%, 개인 사립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다 30%. 굉장히 좀 복잡한 환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실 때에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바번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에 또는 그 초등학교에 특수교사로 발령을 받기 전에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었다 하는 거는 80%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 유사경력, 이제 유사경력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환산 경력을 계산하기도 어렵죠. 호봉을 계산을 할 때. 이 유사경력에서 환산율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료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번에 보면 가번에 강사 등 경력을 보시면 1번, 2번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그 박스 안에 당구장 표시에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하고 나와 있어요. 전일제 또는 종일제. 이 전일제나 종일제는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 강사, 기간제 교사가 아닙니다.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 강사인데 전일제, 종일제 강사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또는 경기도 여타 지방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런 그 경력이 있을 때 이것도 거의 기간제 교사처럼 100%를 다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 번째 줄표는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이제 그 시간을 다 합산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호봉 획정표, 요즘 사용하시는 호봉 획정표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을 하셔서 계산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유아교육법 23조 및 초중등교육법 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이제 서울에서는 이 용어를 에듀케어 강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 강사라고 표기를 한 이유는 지방에서는 방과 후 과정 강사라는 표기를 써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에듀케어 강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에듀케어 강사라는 용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제가 이건 볼딕체로 설명을 드렸는데, 방과 후 과정 강사가 그 유치원에 교무실에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에듀케어 강사로 그야말로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 형식의 강사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교무실에서 계약을 한 그야말로 강사다, 시간 강사 형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시간을 다 합쳐서 100%를 인정을 하고, 에듀케어 강사다, 서울에서 말하는 그 돌봄 형식의 방과 후 에듀케어 강사로 근무를 했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다 합쳐서 80%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강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8쪽을 넘겨보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강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이 된 순회 강사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정규교사들이 이 순회 강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는 전부 다 이 순회 강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순회 강사도 시간에 따라서 6시간 근무를 했는지 8시간 근무를 했는지, 8시간 근무를 했으면 종일제 근무로 그래서 100% 인정을 해주고, 6시간 근무를 했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환산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원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 8알이냐 18이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의 연구 경력은 주로 이제 대학원, 대학 이런 데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보통 다 100%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29쪽에 다번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 경력, 이거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했느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느냐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잡급 직원 규정 뭐 이런 거는 보통 촉탁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실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는지 아니면 그 지역청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는지, 이런 분들은 8알이냐 5알이냐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29쪽 아래 학교 회계 직원 관리규칙에 따라서 채용된 요즘으로 말하면 실무사들, 교육공무 직원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공무 직원들은 보통 5할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 실무사를 했다. 그러다가 초등교사 자격을 받고 다시 초등교사로 채용이 됐으면 5할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파란 글씨로 제가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 동일한 교원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과학 실무사를 하다가 초등교사로 채용이 됐다. 그건 8할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등의 과학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과학 실무사를 하다가 중등 과학교사로 채용이 됐다. 8할. 그런데 중등의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과학실무사를 했다. 이거는 8할이 아니겠죠. 동일한 교원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5할입니다. 중등 자격증이 있어도. 그래서 이 호봉을 계산을 할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 중에서 제일 쉬운 호봉은 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과 중등학교는 이게 기본 대학 졸업 교원 자격증 딸 때부터 기산호봉 플러스 가산연수를 계산할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있거든요. 초등은 단순합니다. 요즘은 다 교원대 아니면 한국교원대, 또 그리고 교육대죠. 교육대학 아니면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이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가장 단순하게 가산연수를 받고 들어오는데 유치원과 중등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한 교원 자격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로 유아교육보조, 유치원 교육보조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유아교육보조사를 했을 때만 8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번에 그 밖의 경력을 보시면 이번에 1번, 2번이 새로 개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체육, 예술교원, 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런 분들은 뭐냐면 주로 보충역, 대체역으로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100%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은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근무했던 사람이 교사가 된다? 이럴 때는 80%. 그런데 뒤에 별표 2번에서는 특수교사로 채용이 될 때는 또 다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근무를 했던 초등교사 또는 중등교사로 채용이 됐을 때 얘기고요. 이런 시설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 특수교사로 채용이 되면 100%입니다. 예,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원래 있던 내용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3번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의 내용이다 라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쪽에 10번에 보시면 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데 여기 회사 근무 경력은 주로 주식회사, 굉장히 큰 회사만 40%고요. 개인 회사 이런 데는 30%. 그 밑에 바로 9번에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다.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법인격이 없는 개인 회사, 그리고 개인 병원,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왜 큰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 같은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2차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2차 종합병원들은 30%. 이거는 뭐냐면 이런 데 근무했던 사람이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됐을 때입니다. 이런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이 보건교사가 될 때는 또 별표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별표 1 설명드렸습니다. 34쪽에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 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이제 별표 1밖에 없었는데 별표 2가 그 실업계 교원 임용 전에 산업체 근무 경력 환산율을 이거는 다시 인정해 줘야 된다. 동일 직종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표 2가 또 새로 생긴 거예요. 물론 오래전에 생겼죠.
그래서 이 상향 인정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라번을 볼딕체로 해놓은 이유는 비정규직 경력의 환산율은 이하를 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만 여기에서 말하는 100%냐 90%냐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병원이나 또는 뭐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0%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90%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하를 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유사 경력에 대해서는 항상 전력조회하는 게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유사 경력은 꼭 전력조회를 하셔야 돼요. 계약직이었는지 정규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적용 기준을 보시면 가번은 특수교사로 채용이 될 경우, 특수교사 그리고 실업계 교과 이런 데에 채용이 될 경우에 이런 그 법인 또는 주식회사 같은 큰 회사에 근무를 했었던 그런 자격이다. 그럴 때는 100%.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개인 사무소였다. 그러면 90%.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특수교사로 발령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큰 회사의 그 특수교사 이런 그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100%. 그리고 장애인 그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보통 공공기관에 그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이럴 때도 100%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주로 어떤 경우냐면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를 담당했다. 신경정신과 의원, 개인 의원들이죠. 이럴 때 여기서 놀이치료를 담당했던 특수교사가 있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럴 때는 90%란 얘기입니다. 개인 병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사서교사. 요즘은 사서교사, 상담교사도 꽤 많이 발령을 받고 있어서 사서교사도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사서교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법인이나 주식회사 이런 데에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 100%, 개인사무소에 근무를 했었다. 90%. 이런 개인사무소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데에 사서로 또 근무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90%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그 주무관님들이 가장 복잡해하는 부분이 바로 라번의 보건교사와 마번의 영양교사입니다. 제일 복잡하죠, 사실. 라번의 보건교사를 보시면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인,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근무했던 경우 전부 다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파란 글씨로 제가 해놓은 곳은 새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이거 보건진료소. 그동안에 여기 없었어요. 보건진료소에 근무했었던 경우도 100% 인정하겠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는 개인사무소. 어디냐면 개인병원, 의원들, 작은 의원, 개인 의원들 여기는 무조건 90%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빨간 글씨로 실례 참고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 내용을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 간호사 업무를 한 게 아니잖아요. 환자 치료. 직접 환자 치료를 해야만 이게 100%냐 90%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심사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으로 50%만 인정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다. 당연히 100%죠.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에 평가팀이 있어요. 여기에 보험심사직도 있습니다. 이 팀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동일 분야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치료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4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개인 회사죠. 그러니까 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직과 삼성 서울병원의 똑같은 심사직인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0%. 삼성 서울병원은 개인 회사, 일반 회사에 근무한 거로 해서 40%. 복잡하죠. 네. 보건교사 굉장히 복잡한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번의 영양교사도 조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 사례에서는 복잡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 주식회사 큰 곳에 근무했다 그러면 무조건 100%라고 인정하시면 되고요. 개인사무소 90%입니다. 전문 상담교사 마찬가지입니다. 네, 뒤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그 사례가 많지 않아요. 정말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례라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립니다. 별표 3으로 가겠습니다. 38쪽에.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비고 2 및 비고 3 관련 해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비고 2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한 개 학교 외의 수학 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수준의 학교, 맨 밑에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그러니까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이라고 하면 초등교사는 교원대나 아까 말씀드린 사범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교육대학 말씀드렸고요. 중등은 그 본인이 지금 교사로 임용된, 예를 들면 영어교육과 또는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사로 임용된 교원 자격을 취득한 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사범계 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유치원과 중등이 이래서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등은 전 과목을 다 가르치거든요. 초등교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전공을 해도 전부 다 80%를 인정을 해줘요. 다른 대학에서. 그런데 중등은 내가 영어교사로 임용이 됐다. 그럴 때는 다른 대학, 영어 영문과를 졸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의 영어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를 또 졸업을 했다. 그랬을 때만 일반 대학의 영어 영문과를 80%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국어 국문과 또는 일어 일문과 또는 독어 일문과 아니면 무슨 뭐 상담학과 이런 데를 졸업을 하고 사범대학에서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영어 중등교사가 됐어요. 이러면 그거 전혀 그 동일 분야가 아니잖아요. 80%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요즘 굉장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 39쪽에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보시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하나만 산입을 하되 유리한 걸 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력은 대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학원은 학력이 아니라 경력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이 된다. 이럴 때는 유리한 걸 쓰신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요즘은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로도 많이 학위를 취득을 하세요. 그래서 독학사 취득, 학점은행제 취득의 기준일이 2월 28일이라는 거. 그래서 독학사 취득은 지금 올해 2025학년도 2월 28일자로 독학사를 취득했다 그러면 역산해서 4년간은 학령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8년 동안 공부를 했든지 9년 동안 공부를 했든지 상관없이 올해 2월 28일부터 역산 쭉 전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요거를 학령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호봉에서는 학력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학령, 호봉 인정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0쪽에 부록 2에 보시면 교사 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연수, 호봉 그 계산을 할 때는 그 가산연수가 있잖아요. 이 가산연수를 주는 자격이 있어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요걸 넣어드렸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중등학교는요. 교사 자격기준 중등학교는 1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4호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이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라는 거는 교육철학과, 교육학과, 공학과 이런 교육과가 있어요. 여기를 졸업한 사람만 가산연수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영어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육대학원에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교육대학원의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영어교사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산연수를 주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1호, 4호가 안 찍혀요. 교원 자격증에. 어디 몇 호가 찍히냐면 2호가 찍히는 겁니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꼭 보셔야 돼요. 교원 자격증의 밑에 제일 하단에 1호냐, 2호냐, 4호냐 이걸 보시고 1호하고 4호만 가산연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중등교사는. 초등교사는 1호와 2호와 7호만 인정을 하는데 7호는 요즘 없습니다. 방통대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호와 2호만 인정합니다. 1호는 교육대학,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호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누구냐면 한국교원대,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도 사범대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이 두 군데가 사범대학입니다.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이것만 인정을 하는 거고요. 초등교사는 또 교육대학원에서 따로 교원 자격증을 안 줍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제일 간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학교는 1호, 교육대학에 또는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만. 특수교사도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산연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사서교사 2급, 사서교사도 이제 새로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사서교사는 초등, 중등, 특수학교 어디나 다 발령을 받습니다. 자격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 사서교사는 주로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4번에 4호,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문헌정보학, 도서관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서 자격을 땄다. 이럴 때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는 4호라고 찍혀 있는 사람만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기준이니까 유치원 교사죠. 유치원 교사, 정교사 2급을 보시면 유치원 교사는 1호만 주셔야 돼요. 대학의 유아교육과라고 찍혀 있는. 그래서 교원 자격증 제일 하단에 1호만 가산연수 대상자다. 유치원 교사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2쪽에 부록 3에 그래서 제가 교원 자격증 예시를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초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인데 제일 하단에 자격기준 제1호라고 찍혀있죠. 이 사람은 가산연수 대상자입니다. 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줬으니까. 교육대학교에서 줬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교원 자격증인데 유치원 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인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주고 자격기준 2호라고 찍혀있죠. 이 사람 대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호만 준다고 그랬어요. 네, 사범대학의 유아교육과,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만. 그래서 이 사람은 가산연수 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등교사 자격증도 서울산업대학교에서도 나와요. 중등교사 자격증이.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격기준 제5호라고 찍혀있죠. 중등교사는 1호, 4호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호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등교사 자격증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서 받은 거예요. 4호. 그래서 이 분은 가산연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원 자격증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15쪽에 호봉 획정 사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호봉 획정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하실 때 초임 호봉 획정 성격으로 호봉을 획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사례는 제가 실제로 획정을 했던, 호봉을 획정했던 사례를 약간씩 기간제 교사에 맞춰서 각색만 해온 내용입니다. 거의 95% 이상 실제 사례입니다. 가번 보시겠습니다. 초등 기간제 교사, 이름은 김초임이라고 했고요. 이분의 자격은 초등 2급 정교사입니다. 이분은 공주교대를 졸업을 하셨고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육대학원을 나온 거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반. 교육대학원의 그 수학 기간은 대부분 모든 대학에서 2년 반으로 확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전 경력, 이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기 전 임용 전 경력이죠. 수학 강사,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듀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사원으로도 있었습니다. 서울 대한초 시간 강사도 했고요. 독립초 만세초에서 시간 강사도 했고, 개운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도 했고, 별별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도 했고, 공덕초등학교 강사도 했습니다. 이분의 그 호봉을 획정할 때 유의할 사항은 일단 교육대학원이라는 경력과 그 밑에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했을 때 경력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육대학원은 100%를 인정하는 경력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시간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듀코리아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인정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경력을 2년 반 100% 다 인정을 하고 그 이외의 날짜들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강사, 제일 처음에 아람학원 영어 수학 강사 경력은 교육대학원 경력 직전이니까 요거는 인정을 다 하고요. 물론 그 강사 시간 합산 경력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듀코리아 사원으로 근무했던 요 경력이 지금 교육대학원 경력하고 중복되거든요. 얼만큼 중복되냐면 6개월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듀코리아 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을 하고 40%, 나머지는 대학원 경력 100%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다 호봉 획정표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거 하나를 인정한다는 거, 요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위에 아람학원 영어 수학 강사는 지금 시간이 안 나왔잖아요. 밑에 시간 강사들하고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5할 인정받으시면 되겠죠? 네. 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중등 영어 기간제 교사, 이중등이라는 교사 거를 가져왔습니다. 중등 영어 1급 정교사입니다. 요즘은 그 기간제 교사도 경력 연수가 차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김초임 교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밑에서 두 번째 경력에 별별 유치원 기간제 교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제 교사 경력은 80%만 인정하셔야 되죠. 네. 주의할 부분입니다. 네, 다시 이중등 교사 보시겠습니다. 이중등 교사는 영어 교사로 한국대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마찬가지로 한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과정에 강원도 아리중학교 정규교사를 했어요. 아리중학교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개운중, 이제 아리중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개운중 시간 강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알리중이라는 사립 학교에 또 정규교사로 다시 들어가셨고 그 정규교사 중에 출산 휴가를 가지셨네요. 그리고 알리중에 다시 복귀하셨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서울 기름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해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호봉 획정표가 2장씩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중복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한국대 교육대학원과 강원도 아리중 교사 경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0일까지. 그래서 요거는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밑에 개운중 시간 강사 경력도 지금 대학원 경력하고 중복이 되고 있죠. 12년 4월 1일에 시간 강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2년 8월 31일까지 시간 강사와 강원도 아리중 교사 경력하고 대학원 경력이 딱 2년 반 똑같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냥 빼버리고 대학원 경력 하나로 인정을 받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00%니까요. 그리고 알리중 사립교사 정규교사니까 100%죠. 그 다음에 출산휴가 기간 다 100%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알리중 복귀 이제 14년 11월 30일 요거는 이제 출산휴가하고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두시고 22년도부터 1년 동안 기름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하셨네요. 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초등학교에 중등교사 자격증 가진 영어 교과 전담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8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번에 중등 특수기간제 교사, 박특수 교사 사례입니다. 요번엔 중등 특수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학교급에 따라 자격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인지, 초등특수교사인지, 중등특수교사인지. 같은 특수교육과에서 공부하지만 자격은 다 다르게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가 별도로 있는 대학도 있지만 특수교육과에서 자격만 다르게 주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국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시면서 중등특수 자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또 졸업을 하셨네요. 특수교육 전공을 하시고. 제가 요거 연도를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처음에 근무하신 곳이 어디냐면 수도사랑의 학교, 여기는 특수 유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만 가르치는 그 특수학교인 거죠.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등 자격을 가지고 유아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이 다르니까 80%. 그리고 기름중 기간제 교사 100%죠. 도남 유치원 기간제 교사, 특수 기간제 교사죠. 80%죠. 동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80%. 서울 공덕초등학교 강사 주당 20시간 계약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호봉 획정표, 본청에서 제공한 호봉 획정표에 보시면 주당 계약한 시간 강사 경력 탭이 있어요. 거기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당 20시간. 거기다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중 기간제 교사 100%죠. 물론 서울 공덕초등학교 강사는 주당 20시간
집어넣으시고 환산율 80%라고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 보건교사 강보건교사입니다. 2급 보건교사. 네, 보건교사는 유아인지 초등인지 중등인지 별도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보건교사입니다. 영양교사도 마찬가지, 사서교사도 마찬가지, 상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 보건교사냐 2급 보건교사냐 이 자격만 있습니다. 이제 보건교사와 그 밑에 있는 영양교사가 조금 복잡할 겁니다.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실 때도. 자, 보건교사 보겠습니다. 이분은 보건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시작일과 종료일을 보시면 3년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학력 탭을 설정을 하실 때 전문대 3년조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졸업하신 다음에 시립병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런 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시간제 주당 20시간 계약 이렇게 하듯이 총 150시간 계약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든 6시간을 근무하든 상관없이 한 달 동안 150시간을 근무하든 뭐 6개월 동안 150시간을 근무하든 이렇게 총 150시간 근무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느 탭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시간 강사 탭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강사에 총 시간 수를 넣는 데가 있어요. 그 1, 2, 3, 4번 중에 비연속 총 시간 수를 넣는 3번 탭에 집어넣으시면 이 150시간 나올 겁니다. 물론 환산율은 100%입니다. 아니죠. 80%죠. 비정규직이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강내과의원 간호사 의원이잖아요. 개인병원. 여기 간호사 정규직이었는지 비정규직이었는지 확인하셔서 90%를 할지 70%를 할지. 그런데 보통 정규직으로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90%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분당 차병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원무과에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회사에 근무한 거랑 똑같습니다. 동일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40%입니다. 서울여중 기간제 교사, 물론 보건교사로 근무를 하셨겠죠? 이런 경우 100%죠. 서울 번동초등학교 보건기간제 교사. 아까 말씀드렸죠. 보건교사는 학교 급이 없다고요. 그래서 번동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보건교사로 근무하셨으면 100%입니다. 질병휴직, 이건 0%. 계산 안 하시면 되죠. 감봉 3월, 이거는 혹시 이 중간에 경력 중에 이 경력이 들어있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번동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이게 지금 중복돼 있거든요. 감봉 3월이. 그러면 이 번동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경력을 계산을 하실 때 요 감봉 3월, 요 3개월은 징계를 받으면 평생 못 찾아먹는 경력이거든요. 정규교사들도. 그래서 요 3개월은 0%로 계산을 해주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집어넣었고요. 그 질병휴직도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질병휴직도 0%로 계산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교사 계산하실 때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의 영양교사, 윤영양교사입니다. 이분도 2급 영양교사네요. 보통 영양교사들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을 이수를 하죠. 그래서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들은 보통 교직을 이수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 호봉이 8호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은 가산연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8호봉 시작입니다. 물론 아까 라번의 강보건 교사처럼 3년제 간호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7호봉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윤영양 교사는 영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년제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양사 자격을 받습니다. 일단 식품영양학과를 졸업을 하면
그리고 11년도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영양교사 자격을 이때 취득을 해요. 13년 8월에 취득을 한 겁니다. 요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에 졸업을 하고 2010년에 삼선초등학교 영양사 학교 회계직 공무직이죠. 공무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때는 영양사 자격입니다.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 그런데 중간에 그 교육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삼선초 영양사로 근무를 하면서 11년 3월에 교육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2년 3월에 다시 삼양초 영양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도 물론 공무직이죠.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한 시점이 13년 8월이었어요.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삼선초등학교 영양사 1대 11년 3월부터 중간 지점이죠. 이때부터 삼양초 영양사 1대 13년 8월까지 이때는 8할이 아니고요. 100% 대학원 경력을 인정해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왜? 영양사로 학교 회계직으로 근무하면 8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 경력은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하니까 유리한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삼양초 영양사로 근무하시면서 13년 8월에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3년 8월부터 14년 2월 28일까지 삼양초 영양사 기간 근무 기간은 8할이죠. 공무직으로 근무했잖아요. 영양교사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8할인 겁니다. 조금 복잡했죠? 앞에 삼선초 영양사 10년 3월 1일부터 11년 2월 28일까지 이때는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 회계직 영양사로 근무했습니다. 5할입니다. 11년 3월부터 삼양초 영양사 중간에 13년 8월까지는 교육대학원 경력과 중복됩니다. 교육대학원 경력은 100% 인정하는데 영양사로 영양사 자격으로 영양사로 근무하면 50%니까 유리한 교육대학원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100%. 그리고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13년 8월부터 14년 2월까지는 8할인 거죠.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양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8할. 영양교사들이 조금 복잡하죠. 네, 이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하실 때. 그리고 밑에는 석계초 기간제 교사, 석관초 기간제 교사 전부 다 100%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예시 자료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호봉을 획정하실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